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일본의 찌질이 우파 영문 매체가 있습니다. 예, 더 디플로맷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한미일 삼국 체제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공격이 안 되니까 일본 우파가 한미일 삼국 체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찌질이 우파들이. 그래서 한국을 향해서 이제 반일, 반윤석열을 선동을 하는 그런 일종의 뭐 할복 자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황당한 사정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디플로맷이라는 잡지죠. 온라인 발행입니다. 아시아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고요. 오너십 외에는 편집진 이런 사람들 이름을 봐서는 이게 일본계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오너는 일본 기업 으로서 그 홍보와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데입니다. MHT 코퍼레이션이라는 데입니다. 예전 소재지는 도쿄였고요. 현재 소재지는 워싱턴입니다. 이 왼쪽에 이게 위키피디아 영문판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오너가 MHT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헤드쿼터가 그전엔 도쿄, 지금은 워싱턴 DC 그렇게 나오죠. 예. 좀 한심합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반일을 선동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적 이렇게 이제 뭐 좌빨들이 그러잖아요. 윤총독 요새는. 예. 그거를 이제 공격을 한답시고 아주 과감하게 공격을 했는데 그걸 이제 MBC에서 띄울 때 어떻게 띄웠냐. 미 외교 전문지 유니 기시다의 역사 세탁 공범이라고 맹공. 이게 만약에 미국의 외교 전문지라면 제가 영어로 그 가짜 주소를 워싱턴 DC로 걸고 영어로 외교 국방 이런 거 다루면 저도 미 외교 전문지를 발행하는 주체가 되겠죠. MBC가 지칭하는 미 외교 전문지는 디플로맷이고, 디플로맷은 일본 우익 지하 커넥션, 이걸 이제 저는 이제 구로막구 흑막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데가 운영하는 영문 매체예요. 제가 이걸 가끔 보거든요. 괜찮습니다. 평상시엔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씩 발작을 하죠. 예. 평소 이제 그 전문 매체 코스프레를 합니다. 디플로맷이.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 그런 기사가 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기사야말로 제가 보다가 야, 이런 게 어떻게 기사로 실리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파적인 극언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반일을 선동을 해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국 체제만 부실 수 있다면 뭐 일본이 좀 상처받아도 괜찮아. 일본 상처나도 괜찮아. 한국에 반일을 부추겨서 윤석열 때리고 한미일 삼국체제 부수면 돼. 뭐 이런 그런 그 멘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이 구로막구 우익에 공적이 됐죠. 흑막 우익에 공적이 됐죠. 이게 왜 그럴까? 예, 이번 프로의 마지막 부분에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목부터 보세요. 한국의 지원을 받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유적에 등록. 한국과 일본은 사도광산의 어두운 측면을 은폐하여 외교와 역사를 왜곡했다. 이 외교 전문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예. 이런 식의 거의 좌파 운동권스러운 제목을 안 달죠. 외교 전문지라 그러면. 예.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뭐 반일을 스스로 선동을 하니까 이게 일본계 매체인데 일본계 영문 매체예요. 이게 자해공갈이죠. 일종의 할복 자해공갈이죠. 예. 여기 보면은 기시다는 윤석열을 공범으로 발탁했다. 이렇게 글이 나가요. 이게 전문 매체가 이렇게 글을 못 쓰죠. 예. 기시다 정부는 일본 역사 세탁에 있어 윤석열이 완벽한 공범이 될 수 있음을 알아차렸다.
윤 정부는 뉴라이트 운동을 부추겨왔다. 뉴라이트는 일본이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식으로 일본 강점을 합리화한다. 뉴라이트는 식민지 시대의 잔혹행위와 지배계급의 부역행위를 합리화한다. 일단 뉴라이트라고 하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이게 이제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보통 이제 낙인이 찍힌 그 주장, 서울대 이용훈 교수가 한 주장. 이 교수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뭐냐면은 조선이 워낙이 부패하고 침체했다. 요즘 이렇게 유튜버를 보면요, 워낙 이게 잘못 그 세뇌가 돼갖고 마치 조선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윤택하고 잘 사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다 못 살게 된 걸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조선 시대에 굉장히 부패하고 너무너무 그 도탄에 빠져서 왕실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을 안 했죠. 자기 온화의식이 없으니까. 그게 현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대화, 현대문명, 현대성이라고 할 때 그게 물질의 측면과 정신의 측면이 있다 그런다면 일제는 정신은 완전히 어디 진짜 빌어먹을 그 군국주의 신토예요. 완전히 반현대 문명이에요. 그런데 현대 문명의 물질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그 열강들이 야 뭐 저런 놈들이 있어라고 기겁을 할 정도로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일부를 한국에 적용을 했다고요. 거기까지는 팩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풀었냐. 그래서 제가 보면 이용원 교수의 말씀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뭐냐면은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현대 문명으로 끌려 들어갔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끌려 들어갈 때 그것도 물질의 세계로만 끌려 들어갔다. 정신은 전혀 반현대 문명적인 정신 세계를 가진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상황으로 끌려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물질과 정신을 잘 구별을 안 하셔갖고 욕을 바가지로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상황이죠. 자, 그게 이제 이 좌빨들이 얘기하는 이제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와 실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를 누굴 썼지? 인적 자원으로 조금 관계가 있다 그런다면 김문수 지사 정도인데, 김 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이 아닌데. 그 다음에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그 양반은 뉴라이트랑은 관계없을 거예요. 그 양반 한 얘기 중에 예를 들어서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날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다. 1945년은 피동적인 광복이고,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아니 뉴라이트 뻑하면 뉴라이트냐? 그게 무슨 악마 이름이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지금 뉴라이트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 꼽아봐라. 너 실제로는 한미일 3국 안보체제 실어가지고 이거 친일파로 몰아서 지금 치려는 거 아니야? 의도가? 이런 얘기를 필자한테 해주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3월 윤석열은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허물어뜨려서 제3자 배상이라는 꼼수를 만들어냈다. 이런 식의 괄호 속은 거기 없지만 결국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2012년인가 MB 때예요. 김능환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논리를 펴서 그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청구권 한일 청구권을 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포함이 안 되냐? 1919년 3월부터는 그 3.1운동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불법 점거가 돼서 그 불법 점거에 대한 배상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해괴망측한 일개 대법관 나부랭이가 해석한 역사관을 가지고 이 한일 관계에 풀 수 없는 아주 고약한 매듭을 만들어 놓은 게 이 김능환이라는 자예요. 저는 자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별 시래기 같은 대법관인데,
그 판결 자체가 웃기는 짜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제재판에 가게 되면 정말 개망신인 상황이 펼쳐져요, 이게. 그리고 더욱이 웃기는 건 국제적 판례.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체제. 그게 전부 식민지 해방한 거 아니에요.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배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구권이라 그런 거죠. 배상이라고 안 부르고. 청구권이라고 부른 게 뭐냐면 뭐 어떻게 계산하든 간에 아무튼 우리가 일본한테 줄 게 있고 일본이 우리한테 줄 게 있는데 서로 덧셈 뺄셈 하고 나니까 이만큼 된다. 그래서 돈 내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제재판에 가면은 정말 웃기는 그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일본이 그걸 끌고 가게 되면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되고 정말 아주 고약한 걸 만들어내서 저는 사실 김능환 씨가 그 무슨 뭐 평양이나 이런 데서 지령을 안 받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뭐 대법관이 어떻게 간첩하겠어요. 그냥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그런 발칙한 상상을 가끔 하는 것뿐이지. 아무튼 굉장히 고약하게 일을 꼬아놔서 그 일을 가지고 풀으려고 돌아다녔던 게 양승태고 그거 왜 돌아다녔다냐고 해갖고 감옥에 갔던 게 양승태입니다. 그러니까 풀으려고 돌아다니게 되니까 다른 대법관의 판단에 개입을 하게 되니까 사법 개입이 되잖아요.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근데 이건 그런 종류의 법리를 넘어선 국가 간의 전략적인 국익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참나. 예, 그렇게 해서 찍어내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대법원의 그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윤 정부 들어서 가지고 줄 돈 있으면 우리가 모아서 내부에서 주고 그러고 끝나자. 그렇게 해서 제3자 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파헤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일 관계를 꼬아놔야 돼. 속이 풀리는 그런 필자예요. 이 필자의 그 관점 자체가.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뭐 외교 전문지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논조들이 아니에요. 점점 더 황당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또 이게 거의 뭐 일본 우익의 그 찌끄레기 쪽에서 만드는 영문 매체인데 이 윤석열을 공격하고 한미일 삼국 체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반의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일본 우익 매체가. 그래서 주장이 뭐냐면 윤석열은 뉴라이트를 부추겨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록에 관해서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에 관해 일본과 협의했다고 한다. 그 후 한국은 유네스코 유산 등록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은 이미 정부 곳곳에 뉴라이트 인사를 집어넣었다. 이들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지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영문 매체,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을 헤드쿼터로 등록해 놓은 영문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반일 역사 전쟁을 벌이는데 그 매체의 오너는 일본의 우파 흑막 세력이에요. 그러니 정말 웃기는 상황이죠. 한번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딱 나갑니다. 윤석열이 명심해야 될 교훈은 아주 멋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외교란 자국민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록으로 일본인은 기뻐 날뛰고 한국인은 깊게 마음이 상했다. 윤석열은 2023년 5월에도 한국인 대부분의 반대를 무시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나긋나긋 동의했다. 윤석열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 안보와 군사 협력을 위해 일본에 양보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갈갈이 찍힌 한국 정치 체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제가 이 글을 쓴 사람 보고 하고 싶은 말은 영어 공부 좀 해라. 어떻게 영어 공부를 뭐 중국에서 나온 영문 자료나 북한에서 나온 영문 자료를 보고 공부했냐? 왜 그 중국 애들이 잘 쓰는 표현들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은 영어에서는 안 쓰거든요. 한국 정치 공동체를 뜻하는 건데 갈갈이 찢긴 렌트 갈갈이 찢겼다라는 표현할 때 톤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분열됐다, 디바이시브 뭐 이런 얘기를 쓰지
Rent South Korean Polity, Polity라고 안 써요. Polity는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거지 정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Korean Society를 얘기를 해야죠. 사회를. 그 다음에 나긋나긋 동의했다. breezy를 썼거든요. 이렇게 전 쓰는 거를 영어로 본 적이 없고 구글링을 해서도 breezy가 이런 식으로 쓰인 경우를 제가 그 비슷한 구조의 예문을 못 봤어요. 하도 이상해서. 근데 이제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서 나오는 영문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좀 괴상망측한 영어들이 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괴상망측한 걸 써요. 그 필자가. 그래서 좀 이 사람은 중국이나 북한 영어를 보고 영어 공부를 했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영어 공부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기시다와 윤석열이 명심해야 될 교훈. 뭐 이래가지고 또 목에 엄청 힘잡고 얘기를 합니다. 기시다와 윤석열 정부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은 역사란 현재의 숨결을 불어넣으며 미래를 밝혀주는 연속체라는 진실이다. 정말로 머리털 나고 이런 영어 표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breathe into인데 현재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이런 영어 표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래를 밝혀주는인데 이걸 그러니까 inform the future인데 inform의 목적어는 뭐를 이렇게 밝혀주는 대상이 아니라 inform의 목적어는 사람이에요. I informed him on something. 나는 그 사람한테 무엇에 관해서 정보를 줘서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미래를 밝혀준다 할 때 inform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뭐 illuminate라든지 뭐 shed light on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빛을 던져준다 뭐 이렇게 돼야지. 연속체 컨티넘 이런 거는 수학에서 쓰는 용어지 이런 데서는 쓴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뭐 하루 종일 영어 문서 읽는 놈인데 뭐 역시 영어 가르치는 분들 계시면 제 말이 틀렸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런 핵에 망측한 영어로 쓰더라고. 이게 가끔 이 중국이나 북한 쪽 영어 자료들이 이런 핵에 망측한 영어로 쓰거든요. 그 다음 어느 장소의 역사, a place's history 이런 것도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The history of this castle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성의 역사는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a place's history 이렇게 일반화돼서는 안 써요. 그 다음에 토막치고 truncate를 어떤 사실을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이런 용어로는 안 써요. truncate는 정말로 물리적으로 토막친다는 뜻이에요. 인류의 집단 기억에 대한 끔찍한 악행. 이거 egregious wrong인데 egregious라는 게 끔찍한, 흉악한 뭐 이런 뜻인데 이거 거의 안 쓰는 형용사인데 중국 우마오당들이 잘 써요. 중국의 그 인터넷 사이버 심리 공작하는 애들이 이런 이 형용사를 잘 써요. 끔찍한, 흉악한. 사도의 황금은 순수할지라도 그 역사에는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다. 좋은 점을 기억하고자 한다면 나쁜 점도 기억해야 한다. 건망증과 과거 부정은 역사의 기념관에 아무 자리가 없다. Historical Memorial 이런 용어도 안 써요. 역사의 기념관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영어에 안 씁니다. 역사라는 기념관이라는 건데 영어에서 만에 이런 용어를 쓰다면 그 기념관이 역사적이다라는 뜻이지 역사라는 기념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상한 영어더라고. 이분은 영어 공부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일본 흑막 우익 매체가 영어로 한국인한테 반일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영어 실력이 있다 없다 떠나서 교훈은 이걸 너는 알아야 되고 이 교훈은 이걸 알아야 되고 이게 거의 뭐 저쪽 동네 원탁회의 어르신들 그 신내나는 화법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쓴가 도대체. 영어도 해괴망측하고 어째 어르신 화법이야 신내나는. 저도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내난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 노인 비하 아니야. 그냥 노인 농담이에요. 스스로 노인이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한국 청년이더라고. 아니 한국 청년이 왜 저쪽 동네 어르신 한국어 말투로 영어를 쓰나.
이은우라는 분이에요. 아이, 생기기도 잘생겼구만, 스마트하게. 영국 런던 칼리지 유니버시티가 괜찮은 대학이에요. 거기 역사 전공으로 학사를 졸업했는데, 그럼 역사, 보통 이제 영국에서 역사 전공하거나 미국에서 역사 전공하면 책 무지하게 읽어야 되는데, 영어. 고생하셨을 거야, 학사를 딸래도. 그 다음 미국의 양심 좌파 역사학자 로저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가서 뭐